지난 시간 우리는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여러 분야를 살펴보았습니다. 대상을 인식해 여러 검출을 돕기도 하고 여러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생활을 도와주고 심지어 예술 활동까지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공지능과 함께 협업하며 공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더 뛰어난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뛰어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의문은 다른 종류의 의문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얼마나 도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변화된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면보다 비대면이 더 편안해진 요즘 운동 레슨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1대 다의 운동 레슨은 물론이고 1대1의 개인 레슨도 부담스럽죠. 하지만 스포츠 코치가 인공지능 로봇이라면 어떨까요? 포르페우스는 세계 최초 인공지능 탁구 코치입니다. 상대방의 숙련도를 파악해 맞춤 코칭을 하는데요. 자세와 습관을 교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고객응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챗봇인데요. 의도와 맥락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자연어 이해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이 자연어 처리 기술이 고도화된 덕분에 챗봇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여러 표현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정책과 프로세스까지 반영하면 챗봇 서비스가 자동화됩니다. 중국 베이징의 천년 사찰 룽취안사, 이곳에는 인공지능 로봇 스님 세놀이 있습니다. 세놀은 방대한 설법 데이터를 분석해 불자들의 고민과 질문에 답변합니다. 사람과 상담할 때보다 심리적 부담감이 적기 때문에 찾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코칭뿐만 아니라 고객응대 서비스와 깊은 상담까지 인공지능의 활용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이번엔 생산과 서비스 자동화에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알아볼까요? 요식 서비스가 자동화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샌프란시스코의 크리에이터는 세계 최초의 로봇 레스토랑입니다. 고객이 태블릿으로 메뉴를 주문하면 로봇이 패티를 굽는 온도까지 정밀하게 제어해 햄버거를 만듭니다. 반복 작업을 자동화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고객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데다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한 자동화는 규칙적인 육체 노동만 가능할까요? 아니요. 인지 노동까지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지 노동인 번역 작업을 예로 들어볼까요? 직원이 100명인 회사에서 10명만 영어 번역을 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일주일에 5일을 일해 겨우 책 한 권을 번역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주일이면 10권을 번역합니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생산성 또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인공지능을 통한 자동화도 놀랍지만 지능적 사고와 인지 노동의 자동화는 그야말로 혁신입니다. 종합적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표적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차는 센서를 통해 입력된 정보를 딥러닝으로 분석해 판단을 내리고 제어를 합니다. 자율주행차는 강화학습을 통해 운전을 익히는데요. 여기서 강화학습이란 시행착오, 즉 경험을 통해 스스로 오류를 범하지 않고 잘하는 법을 배우는 기법입니다. 인간의 학습 중에는 일일이 매뉴얼로 구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자전거 타기처럼요. 그래서 컴퓨터도 인간처럼 시행착오를 거쳐 강화학습을 합니다. 성공을 하면 보상을 주고
실패를 하면 벌칙을 주어 기준을 정한 다음 학습하는 거죠. 그럼 자율주행차의 강화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일정 구획 안에서 여러 대를 자율주행시킵니다. 이때 모든 상황에 대한 패턴을 프로그래머하고 주행 환경을 제어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충돌이 발생하면 점수를 줄이고 충돌 없이 주행하면 점수를 높이는 규칙을 적용합니다. 반복 학습을 통해 다양한 주행 데이터가 쌓여 효과적인 자율주행 모델이 생성됩니다. 자율주행은 트럭 주행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가속과 감속이 각 트럭 간 통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통신을 통해 속도를 조절하면 공기 저항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료를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전문직은 어떨까요? 전문직은 방대한 지식과 사고 능력,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여겨지는데요. 이런 직업 세계에서도 인공지능이 조금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BM이 만든 인공지능 로스는 베이커 앤 호스테틀러 로펌의 파산관리 변호사로 공식 선임되었습니다. 파산관리 변호사는 굉장히 많은 분량의 문서를 읽고 정리해야 하는데요. 로스는 짧은 시간 내에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자료 분석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변호사라는 직업을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읽고 분석할 뿐만 아니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앞으로 자료 해석 업무는 인공지능이 맡게 되고 논리를 설정하고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는 업무는 인간이 맡게 되지 않을까요? 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인공지능과 인간 변호사 사이에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업을 대체할 것이라며 막연한 두려움을 느껴야 할까요? 물론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시대에서 기계에 의해 대체되는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공지능을 더 나은 환경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발전된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우리에게는 어떤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까요? 어떤 새로운 직업이 찾아올까요? 로봇 윤리학자, 감성인식 기술 전문가, 로봇 공학자. 결국 인류의 행복과 생명은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세상. 새로운 시각을 갖고 새롭게 시작할 때 인간만이 발전시킬 수 있는 존엄성과 창의성, 감성의 영역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